사서 고생하는 남자. 안녕하세요. 강원도에서 온 20대 남자입니다. 저희 동네엔 유명한 형이 있는데요. 형, 제발 옷이랑 신발 좀 사세요. 구멍 다 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야, 내가 그럴 돈이 어딨냐? 이 꾀재재하고 공상 맞은 형은 놀랍게도 미용실, 카페, 의류 사업을 운영 중인 사장님입니다. 도두새냐고요? 아니요. 그냥 진짜로 돈이 없어요. 야, 친구야, 나 돈 좀 빌릴 수 있냐? 에이, 당연하지, 임마. 얼마면 돼? 친구야, 혹시 나 저 보증 좀. 야! 우리 사이에 눈치를 왜 봐? 당연히 해줘야지. 결국 아무리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긴데요.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으면서 뭐 그리 여기저기 막 퍼주고 그냥 퍼주는지 답답한 건 저도 이 형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야야야, 내가 지금 진짜 기가 막힌 사업을 구상 중이거든. 야, 들어봐봐. 정신 못 차리고 또 새로운 일을 벌일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죠. 제발 이 물색 없는 호구형 좀 말려주세요. 자, 고민의 주인공 나오세요. 형하고는 어떤 사이입니까? 아까 뭐 직원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정확히 어떤 사이인지. 예, 원래 고등학교 때 선후배 사이로 지내다가 어. 같이 지금 일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미용실, 주스 가게, 온라인 쇼핑몰, 오프라인 옷가게 이 네 개를 다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 좋아요? 상황이? 직원들 월급도 제때 못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지금 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아이고야. 제가 오래전부터 봐서 알거든요. 말아먹은 게 몇 개 있는데 칵테일 바랑 게스트하우스 이런 거 하다가 형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일은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해요. 미용실에 가서 오픈 준비를 했다가 이제 점심시간이면 카페가 피크타임이잖아요. 네. 가서 청소하고 메뉴 뽑고 쇼핑몰로 넘어와서 네. CS 업무 하고 택배 이런 거를 밤늦게까지 하다가 12시 좀 넘어서 매일 퇴근을 해요. 와. 주말도 아예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그 정도로 열심히 하시면 사업이 좀 잘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심해.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족족 남들한테 다 퍼줘요. 잘 되는데. 안 되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남한테 퍼줘요? 근데 다 퍼주고 제가 볼 때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봉사를 하는 것 같아요. 봉사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프라인 옷가게를 맡고 있는데 저도 일을 하면서 손님들이 오는데 지인들이 오잖아요. 그냥 줘요. 그냥 줘요. 옷을? 네. 아니 그냥 처음 와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한번 드리는 게 아니라 매번 그러면 이쁘다 하면은 그냥 주고요. 그냥 야, 이거 이쁘다. 너 가져? 지인이면 그냥 주는 거예요? 너무 자주 오겠는데요? 그분이랑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어? 근데 그만큼 그 돈을 주고 퍼주고 하는 거면 어느 정도 사업이 된다는 얘기예요? 되지도 않는데 계속 퍼주고 친구 빚 같은 거를 대신 갚아줘요. 친구 빚 같은 거를 대신 갚아줘요. 전에 보증도 한번 쓰고 아이고야. 근데 친형도 아니고. 왜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가 되게 답답해 되는 보여요 거예요? 지금. 친형 같은 형이고 이제 취지가 좋고 생각이 좋으니까 도와주겠다. 그래서 저는 월급을 안 받고 일을 해요. 지금? 그럼 어떻게? 아니 사장님을 걱정할 게 아니라 이분은 받아야지. 아니, 뭐야, 어떻게 옷으로 받아요?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월급을 안 받는 대신 이게 정말 잘 되면 나도 많이 가져가고 못 되면 나도 안 가져가겠다. 그러면서 지금 얼마나 가져갔어요? 일주일 정도 열심히 일을 하고 순수익이 5,000원인 거예요. 5,000원? 그럼 본인이 생활을 어떻게 하세요? 주말은 이제 전 PC방 술집 서빙 알바를 하면서 보려고. 그러면 이제 오늘 좀 공식적으로 이제 너무 힘들어서 형한테 그만두겠다고 얘기하려고 나온 거예요? 솔직히 그런 마음도 조금 있었는데 너무 좀 호구같이 살고 있어서 답답하고. 이거를 좀 사람들한테 당하지 말고 좀 욕 좀 먹어보라고. 그냥 일단 호구 형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구 형. 안녕하세요. 사람이 되게 처선해 보이고. 이거 피곤해 보이고. 동생이 얘기하고 뭐 그래서 호구 같다고 이제 얘기 나가는데 그건 괜찮아요? 아니요, 호구가 아니에요. 저는 어차피 지금 도와주면 언젠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가 언제인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혹시 돌려받으신 거 있어요?
도와줬는데 아직까지는 뭐 사업을 왜 이렇게 벌립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좀 하시죠. 좀 좋은 그 직원 혜택을 좀 많이 만들어주고 싶어서 좀 여러 개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직원들이 옷을 살 때 다른 데 가면 비싸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걸 사면 점점 싸게 살 수 있고. 직원들 복리를 위해서 가게를 벌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직원들 월급이나 제때 주시면 그래. 아 근데 월급을 아예 안 주지 않아요. 좀 밀려서 주긴 주는데 솔직히 뭐 밥은 먹고 살잖아요. 밥은 먹고 살잖아요. 밥 못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모든 회사에서 사실 네. 직원 혜택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네. 그거 계산해가지고 결론 사장님이 수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수익은 안 나지는 않아요. 근데 수익이 좀 많이 나는데 수익 뭘 많이 나요? 여기는 5천 원인데. 아 이제 저쪽 분야만 5천 원이고요. 다른 분야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 많이 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대신 돈도 빌려주기도 하고 갚아주기도 하고 보증 서주기도 했고 그래서 그 지출이 좀 많아요. 보증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그거 이제 문제 없어, 아직까지. 거의 이제 조금 남았어요. 조금 남았어요. 보증 잘못돼가지고 지금 갚고 계세요? 제가 보증을 서줘서 그 돈을 갚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빚을 보증을 본인이 섰지만 왜 본인이 대신 갚아주냐고요, 그거를. 일단 그 친구가 돈이 없고 저는 밥을 먹고 사니까 또 제가 정이 많아서 이렇게 언젠간 돌려주지 않을까요? 반란 얘기도 안 하죠. 그렇죠. 앞으로 안 달라는 했을 것 얘기를 같아요. 제가 원래 그러면 지금까지 이거는 좀 내가 내 능력 바뀐 데에서 안 빌려준 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지인들은 거의 다 빌려줬어요. 너 한 번도 거절한 적 없어요? 거절을 잘 못했어요. 답답하네요. 돈이 많으세요? 돈이 많으세요. 아니 없죠. 힘들죠. 네.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는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도와줄 때는 많이 도와주고 그랬는데 제가 한 1년 전부터 사기를 좀 당해서 아이고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힘들어졌죠. 사기도 잘 당하세요? 아 이게 사기라고 해야 되는지 그냥 친구를 잘 믿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친구가 받았는데 연락이 두절됩니까? 거의 연락이 안 오죠 저한테. 근데 저는 먼저 제가 연락을 해요. 밥 받아요? 먹자 뭐하니 뭐 이런 식으로. 사장님 지금까지 이렇게 친구들한테 주신 돈 어마어마할 텐데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요. 한 1억은 좀 넘은 것 같아요. 1억은 좀 넘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받을 돈만 한 1억이 좀 넘고 갚아야 할 돈이 계속 갚다 보니까 또 나가는. 지금 거의 한 4, 5천 정도 남았어요. 남의 빚 네, 갚아야 된다는 거죠. 남의 빚 네, 갚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남의 빚을 갚아야 할 돈? 네. 그렇게 왜 웃으면서 얘기해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니 나중에 어차피 다 받으면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받을 거예요? 무슨 각서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 아니고. 이제 자기네들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도와 빌려주고 누구는 안 빌려주고 그러면 형평성이야 빌려주는 게? 아니 예를 들어서 이 친구 정말 힘든데 내가 그거 하나 내가 이렇게 해서 맨날 돈 못 받으니까 이 친구한테 내가 해주면 안 되겠다. 그 정말 정말 이 힘든 친구는 거를- 힘든 사람인데. 정말 힘든 거를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판단을 못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빌려주고. 아이고야. 아니 오로지 본인을 위해서만 쓰는 돈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돼요? 아 지금은 한 2, 30 정도밖에 안 써요. 본인한테 쓰는 돈이 2, 30? 네. 거의 이제 밥을 먹을 때는 김밥 이런 걸로 먹고. 남한테 돈 빌려주고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참 바쁘다 보니까 이제 먹을 타임을 놓치는 거죠. 남한테 쓰는 돈은 한 달에 얼마나 될까요? 대충? 한 200 이상은 쓰는 것 같아요. 200 이상은 쓰는 것 같아요. 아니, 10배요? 빚 빼고요. 빚 빼고. 빚 빼고? 그 빚은 얼마나 줘, 한 달에? 빚은 제가 안 되는데. 한 5, 600 정도는 가요. 5, 600 정도는 가요. 네.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혹시 있지 않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한테 배웠어요. 저희 부모님이 되게 잘 도와주시고 그리고 남한테는 절대 피해를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보증을 많이 쓰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성공하셨어요. 빚 다 갚아줘도 성공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착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사장님도 누군가한테 빌려서 그 빚을 갚는 거 아니에요? 한두 번은 저희 어머님한테 빌려가지고 네, 제가 대신 갚아주고 그랬어요.
그럼 얼마나? 엄마 빚 갚았어요 지금? 그게 저희 누나 거까지 합쳐서 지금은 지금 한 1, 2천 정도 남았어요. 부모님한테 나 친구 빚 갚아야 되니까 돈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이제 제가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아, 진짜 그러면 안 돼. 그 부모님 오늘 아셨겠네. 이 방송 나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예? 죽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러면 옆에서 주인공이 누가 좀 빌리러 오고 막 좀 그런 전화 받고 그러면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본인이 좀 말려주면 되지 이렇게 않아요? 말려보고 그러면 좋잖아요. 처음에 되게 많이 말렸어요. 처음 저 같이 있는데 전화가 오면은 정말? 많이 힘들어?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못된 마음으로 접근하는 그럴 것 게 같아요. 보이는 사람들이 되게 그러니까 이게 많아요. 딱 금방 파악이 되네. 뭐 예를 들자면 못된 마음이라면? 같이 동업을 하던 친구 중에 사무실이 덥다. 에어컨을 사야겠다 해서 그래 사 이러고 구매를 했는데 100만 원이 나왔어. 그거 청구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 100만 원짜리 에어컨이 그냥 집에서 가져온 거였어요. 자기 집에서. 100만 원 그냥 가져간 거. 그거를 그냥 알면서도 에어컨은 이제 어차피 여기 사야 되는 건데 뭐 자기가 돈이 좀 필요하니까 이거 대신 했구나라고 그냥 생각. 혼자서만 생각하고 야 이거 너 이거 집에 쓰던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아예 안 해요? 네, 안 해요. 굳이 어차피 사야 되는 거니까. 또 다른 거 뭐 있어요? 칵테일바 그 전에 했다가 잘 안 된 것도 동업자랑 하다가 예. 7, 8천 정도의 빚이 생겼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앓는 소리 하니까 그냥 뭐 자기가 다 떠안겠다. 아 왜 근데 매번 이렇게 당하면서 그냥 이렇게 계속 넘어가요? 제가 자금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된 게 아니라 잘 됐거든요. 근데 떼돌린다. 그러니까 돈이 뒤로 빠졌더라고요. 그럼 이런 거 들으셨을 때 화 안 나세요? 제가 자금 관리를 못한 거. 본인 탓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엔 제가 자금 관리를 못하고 보통 하루 일과 어떻게 되세요? 8시에 일어나서 9시에 아까 미용실 갈 때도 있고 제가 미용실하고 또 주스랑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 5시쯤에 저희가 또 쇼핑몰로 넘어가서 CS하고 쇼핑 허무한 그리고 인생이다. 촬영하고 오초이스도 해야 되고 물건도 또 내려야 되고 하다 보면 한 12시? 네. 예전에는 한 3시까지 정도도 했었어요. 아니 그렇게 어렵게 진짜 발에 땀나도록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번 돈을 한 방에 그냥 친구한테 빌려주고 그러면 허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긴 한데 언젠가 다 받을 거라는 생각에 아니 아유 긍정적이에요 저 상황. 제가 받을 돈만 한 1억이 좀 넘고 갚아야 할 돈이 거의 한 4, 5천 정도 남았어요. 언젠가 다 받을 거라는 생각에 그 친구가 돈이 없고 저는 밥은 먹고 사니까 몸은 어떠세요? 지금도 솔직히 살이 한 10kg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구나. 새벽에 이제 일을 끝나고 이제 집을 가는데 여기 무슨 물집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머리 이쪽 전체가 다 대상포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우. 병원에 갔더니 이제 이게 뇌 쪽으로 오면 되게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대상포진 한 번 더 걸리면 뭐 암 유발이 뭐 암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래서 일을 줄여라 이제. 근데 진짜 그때는 정말 모든 일을 좀 다 접으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대상포진 걸릴 정도로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돈은 없고 월급도 못 주고 얼마나 허무해. 친구들은 돈 꿔가지고 갚지도 않고 그러면 인생이 막 진짜 회의가 오고 그럴 텐데 그런 게 안 와요? 집에 가면은 진짜 막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진짜 왜 내가 버는 돈이 다 어디 갔지? 막 이런 생각에 돈이 스트레스를 받네 많이. 네.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나 뭐 지휘 사람들한테 항상 웃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고야. 그러면은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막 혼자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도 굳이 퍼주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베풀지 않으면 내 주변에는 친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좀 명예 같은 걸 좀 좋아해요. 돈보다는 돈 명예 말고요. 좋은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일 해서 이거. 너가 잘 됐구나. 너 고맙다. 이런 네. 인정을 많이 받고 싶은 성격인데. 네, 그런 거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동안 돈을 빌리고 갚아줄 친구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인정을 못 받은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아니 저는 잘 될 거라서 계속 잘 될 거라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창의력도 되게 좋고 아이디어도 좋고 그래가지고 누가 그래요? 네? 누가 좋다 그래? 돈 밀려간 친구들이 얘기해 줬겠지. 저 솔직히 옛날에 되게 비슷해서 이해가 가요. 이거는
착한 아이의 콤플렉스예요. 착한 콤플렉스. 저 똑같은 거 있었어요 옛날에. 알베르토가?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거절 못하고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누가 뭘 달라고 하면 다 해주고 결론은 뭐면 본인만 엄청 힘들어져요. 근데 원래 이렇게 좀 남은 지인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주잖아요. 우리 인터뷰하려고 좀 나와달라고 했더니 선뜻 이렇게 나와준 사람이 없었대요. 다 빌린 사람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많으면 좀 나와줘서 이렇게 좀 증인도 대주고 고마운 분한테. 다들 바쁘니까요. 네, 다들 바쁘고 열심히 돈 벌어야 되니까. 야, 너무하는 거냐. 내가 그렇게 돈을 빌려줬는데 야, 한 병이라도 좀 나와줘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드냐는 거지. 아니 여기 나왔어요. 얘는 갚았어요. 겨우겨우 나와진 갚으신 분. 정말 찾아보기 힘든 갚으신 분. 울지 마. 어떤 사이입니까, 우리 사장 형하고? 여기 사장님하고 10년 동안 알고 지낸 친한 동생입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얼마 꿔서 얼마 갚았어요? 한 몇 년 전에 이제 좀 힘든 시기가 있어서 그때 이 형님한테 좀 편하게 좀 내 얘기를 좀 하고 싶어 전화를 드렸더니 너 그 많이 힘드냐? 그럼 내가 지금 현금이 400만 원 정도 지금 있는 게 있는데 계좌번호 불러라. 바로 그날 쏴주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1년이 넘게 걸려서 그 돈을 갚았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계속 전화가 오는데 돈 갚으라고 전화가 오는 게 아니라 뭐 밥 어떠냐고. 먹었냐, 뭐 요즘 괜찮냐, 술 한잔 사줄게 올래,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게 너무 고맙지. 부담이 되는 거야. 차라리 돈을 갚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지.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진짜. 근데 이제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도저히 부담이 되고 연락을 못 받겠더라고요, 나중에는 솔직히. 그래서 차라리 돈을 갚자. 이게 돈을 갚고 연락을 받자 이래가지고. 괜찮은데? 잠깐만, 사장님. 그럼 다른 친구들한테도 이런 식의 전화를 계속 하십니까? 네. 그럼 부담스러워서 못 나왔네, 오늘. 보니까. 여자친구 있어요? 네, 여자친구는 있어요. 여자친구가 이걸 알아, 이상을? 안 말려요? 완전 크게는 잘 모르고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서 좀 많이 걱정을 많이 하죠. 이런 걸 알게 되는데 여자친구가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안 할까요? 잔소리도 많이 할 것 같은데 하지 말라고. 네,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죠. 주위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해요. 그거 맞는 거죠. 그렇지. 나는 따라도 못 나가겠다. 다 돈 빌려주니까. 네. 이거 알면서도 기분이 그냥 네. 아니 그러면은 뭐 여자친구랑 결혼할 생각도 있는 거예요? 네,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빨리 뭔가 좀 법적으로나 어떻게 해서 경제권을 이렇게 다 그래. 끼면은 그 다음부터 친구들이나 뭐 아는 사람이 오더라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이게 사실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결혼하면 다 맡겨야죠. 다 맡기는 거죠. 우리 형한테 바라는 점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원래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는 좀 자기 인생도 많이 생각하면서 좀 여유도 가지고 그걸 원했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 일주일 내내 계속 바쁘게 일을 하면서 집에서 쓴소리도 많이 듣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간다면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변한 점이 없다면 그만 다른 길을 걷지 않을까. 큰 결심하고 나왔네. 본인은 100%어서 빌려주는 식으로 100%어서 아주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작 주변의 직원들이라든가 가족들이라든가 이 친구들은 본인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죠. 좋은 거 아, 인정을 너무 잘하시는 지금 그러니까 이 친구도 지금 어이없어. 좋은 거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생색 혼자 다 내고 있고 겁나 이기적인 거예요. 어머님은 그 돈이 자식에게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주고 자식은 바깥에 생색 다 내고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알고 있죠. 미안하죠. 근데 제가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랬으면 좀 이런 얘기가 없었을 텐데 제가 좀 그거 말고도 내 월급 말고도 정말 다른 혜택을 되게 많이 줘요. 이 친구들한테. 예를 들자면요. 뭐야?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뭐 어디 갈 때도 같이 가고 돈을 뭐 필요한 거 네, 진짜 저 같은 사장님 만나기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이야. 근데 이 친구들은 그 월급으로 살아가잖아요. 한 달을. 그럼 그 월급을 못 준데 빌려는 주잖아요. 그러면은 빌려달라 그래 그러면. 빌려달라 그래 그러면. 월급을 빌려달라 그래요? 그럼 안될것 같은데? 그래. 월급을 빌려. 이건데 좀 빌려주십시오. 그래. 우리 사장님께 마지막으로 마지막 충언을 좀 잘 들어보십시오. 저도 꿈이 있어서
꿈이 좋아서 취지가 좋아서 왔습니다. 좀 더 주위를 돌아보고 너무 착하게만 살려고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좀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알베르토. 알베르토, 예. 아마 또 본인만의 사고방식이나 뭐 그런 도덕성 있으실 건데 본인만 착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만 만족하는 건데 사실 되게 이기적인 맞아, 이기적이야. 행동이라는 거또 반성해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고민이다 아니다. 저는 고민 아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직원 표를 들어보고 직원 입장에서 직원 입장에서. 직원님. 직원 입장에서 고민. 사장님 입장에서 고민이 아니에요. 완전 고민이죠. 양동근 씨. 엄청 고민이겠네요. 아, 고민이다. 네. 저도 너무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옛날에 돈 누군가를 많이 빌려줘 봤어요. 그랬을 때 그래. 돈이 현금이 좀 많을 것 같은 애가 넣을 것 같아서 연락이 왔어. 그러면은 그래.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줄 알고 빌려줘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그런 친구들이 곁에 없어요. 좀 더 고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컴온! 지금까지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또 동생 직원을 떠나서 또 동생이니까 근데 걱정하지 말고 형이 꼭 대박 칠 테니까 정말 잘 되고 대박 나면 제작진에 연락 좀 주세요. 제가 이제 빚 진 거는 그건 다 갚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돈도 안 빌려주고 안 빌려줄 거라고? 진짜로. 돈을 벌어도? 네. 다 갚으면 이제 그때부터 수익 많이 생기니까 그때 더 많이 챙겨주고 더 열심히 하자. 자, 결과 볼까요? 지금 잡힌 물고기가 156표로 1위입니다. 사서 고생한 남자. 결과 보여주세요. 야, 궁금해요. 자, 100표 나왔습니다. 61표? 100개!